수학을 공부하는 두 아이의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왼쪽 사진의 아이는 노트에 빼곡하게 수학 공식을 적으면서 숫자 계산을 하고 있죠. 아마도 부모님이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아이 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아이는 어떨까요? 유클리드의 원론과 같은 두꺼운 수학책을 펼쳐들었죠. 그런데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요. 이 아이 정말 수학 공부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는 오른쪽 사진의 아이입니다. 수학책을 소설책 읽듯이 읽고 있거든요. 어쩌면 아이는 유클리드의 원론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문장을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유클리드의 원론 1권에는 명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6번째 명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문장을 읽다가 막힌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는 그 다음에 또 읽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읽겠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쩌면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갈 수 있죠. 아이의 공부하는 자세는 참 편해 보여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수학을 전공한다면 아마도 자기 연구실에서 이런 자세로 수학을 연구할 겁니다. 수학자와 과학자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과학자들은요, 참 바빠요. 실험을 해야 하거든요. 그 실험실 청소도 해야죠. 실험 도구들을 깨끗이 닦아서 정리정돈해야죠.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수학자들 실험 도구가 필요 없죠.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쉬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종이에 계속 끄적거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이처럼 천장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기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요, 졸거나 자는 줄 알지도 모르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소파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과학자들과 비교하면 수학자들은 무척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머릿속은 정말 복잡합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머릿속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 사진의 이 아이, 노트에 수학식과 숫자를 열심히 적고 있어서 부모님이 흐뭇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이 아이는 정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해답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문제풀이 과정을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베끼는 거죠. 해답을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쭉 써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 무척 바쁘게 보이죠. 실제로 아이의 손이 무척 바쁩니다. 이때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은 무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남이 풀어놓은 것을 머릿속에 채울 뿐이죠. 이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머리가 가장 바빠야죠. 손이 바빠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아이고 머리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손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공부, 저는 이걸 사이비 수학 공부라고 합니다. 수학 비슷하지만 수학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했을까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탈북한 천재 수학자인데 최민식이 그 배역을 맡았어요. 그는 영재들만 모였다는 어느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그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수학도 포기하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이건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최민식은 칠판에 그린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초등학생 문제잖아요 라고 하면서 정답 30이에요 이렇게 턱 던집니다. 그러니까 최민식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빈정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야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니? 그리고는요 직각삼각형의 외조본을 그려 보이죠.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학생. 그런데 뭐가 잘못되는지 보이세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인 원에 내접하거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얼마예요? 6이 아니라 5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25죠. 그런데 학생은 이렇게 최민식에게 항의합니다. 문제를 잘못 출제했잖아요. 남한에서는요 이런 걸 출제 오류라고 하고 시험에서 이러면 다 맞게 해줘요. 오히려 학생이 최민식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민식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존재하네 안 하네?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떤 바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우기면 돼갔어 안 돼갔어? 그리고 최민식은 전곡을 찌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거 이 수학이야. 알간? 어떠세요? 우리의 학교 수학에 불을 지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소위 영재라는 우리 남한 아이들이 북한 출신의 천재 수학자 최민식의 눈에는 실제로 수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풀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공식에 대입해서 정답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게 최민식의 눈에 보인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19세기 후반의 미국의 모습을 다뤘죠. 링컨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반면에 링컨의 경쟁자였던 그 많은 정치가들, 이 사람들 대부분요 미국 동부의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수학을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링컨처럼 수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서 최민식이 우리에게 답을 준 겁니다. 수학시험 문제 정답 구하기만 했던 거예요. 정작 진짜 수학 공부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링컨은 어떻게 했죠? 진짜 수학 공부를 혼자서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도 링컨은 유클리드의 원론 책을 펴들고 이 아이처럼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이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학교를 안 다녔으니. 그게 진짜 수학 공부입니다. 물론 진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시험 문제 정답도 저절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이만 한다고 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학 시험 문제 풀이와 진짜 수학 공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링컨처럼 수학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야 하나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도 할 수 있게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